안녕하세요.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모유 부족에 좋은 식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덧 거쳤어요. 그 어려운 시기 다 거쳐서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젖이 부족해요. 엄마 마음이 아프겠죠. 물론 우유를 먹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출산 후에 보통 2, 3일이 지나면 젖분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도 젖이 나오지 않으면 대책이 필요하겠죠. 특히 초산의 경우에 더욱 그렇죠. 영양 부족 또는 유선이나 유두의 이상,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젖분비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겠고요. 단백질,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와 충분한 수분 흡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전에 전 마사지를 통해서 유선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유 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와 약재들을 곁들일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들레 뿌리입니다. 이 민들레에 대해서는 약초피디아 33번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약재의 성상이나 그 식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민들레 같은 경우에 아주 구하기 쉬운 약재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열내림, 해독, 이뇨, 급성유선염, 요로감염 등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생약재입니다. 잎과 줄기를 잘라서 유백색의 뜬물이 나오죠. 흔히 알칼로이드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식물들은 대체로 유지분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덕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민들레 뿌리 전초 20g, 만약에 말린 거라면 5 내지 10g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 물 1리터를 넣고 달여서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를 하루에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로 나누어서 마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상추씨, 찹쌀, 미음을 추천합니다. 상추에 대해서는 여름 특집에서 약초피디아 90번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하기 쉬운 약재이자 식재라고 하는 점이 또 특징이죠. 열내림, 해독, 이뇨, 급성유선염, 요로감염 이런 것 등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젖분비를 촉진하고요. 특히 전몸살, 유선염, 이뇨, 혈뇨에도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씨와 찹쌀, 감초 각각 한 옵씩을 가루를 내고요. 이걸 갖다가 미음을 쑤어서 먹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걸 이표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표방, 들어가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즉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요. 상추씨, 찹쌀, 미음 꼭 한번 기억했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유 부족에 좋은 식약재, 검은 참깨 현미즙입니다. 참깨는 양질의 단백질과 리놀레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출산 후에 기력 회복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젖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좋은 식재로서 볶은 참깨와 현미를 넣어서 달인 즙을 수시로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박씨 가루입니다. 이건 부족한 젖 양을 많게 하는데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지질, 단백질, 비타민 A, B1, B2, C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대단히 양질의 영양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젖분비를 촉진해서 젖을 많이 나오게 하고 구충작용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침모지 작용도 뛰어나서 출산 후에 기침을 많이 하는 산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껍질을 벗긴 호박씨 150g을 후라이팬에다가 볶아줍니다. 이걸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한 번에 한 30g 정도씩을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꽃나무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집 앞에 개울이나 들판에 지천으로 널려있던 별꽃이라는 게 있었죠. 젖분비를 촉진하고 유선염으로 전몸살이 심할 때 이것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전국 각지 밭이나 길가에서 잘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하기 쉬운 약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꽃을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서 물에 삶은 다음에 하룻밤 정도 물에다 담가서 쓴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진 양념으로 이렇게 나물을 묻혀서 먹게 되는데요.
이걸 좀 빨리 하고 싶을 때는요, 물에 담그는 것보다도 쌀뜨물에 담그게 되면은 더 빨리 쓴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쉽게 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초 족다림입니다. 자, 평소에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산모에게 산모의 기력을 보충해주고 젖도 잘 나오게 하고 산후 부기도 내려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산후 조리식품으로도 아주 좋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통초에다가 동물의 그 발, 족이죠. 족을 넣어서 다리는 건데 체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성질이 좀 차가운 돼지족, 그 다음에 태음인이라면 소족이 좋고요. 소음인이라면 삼계탕을 권장합니다. 자, 통초의 경우에 통탈목 줄기 속의 목질부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함께 넣어서 달여주면 되는 겁니다. 통초는 소변과 유선을 통하게 하는 식물이고요.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초 10g을 먼저 물 1리터에 넣고 반으로 달여서 그냥 그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자, 족다림 같은 경우에요. 잘 정선된 족 4개, 앞뒤 발 4개에다가 이 한 벌이라고 그러죠. 요거 한 벌에다가 통초 40 내지 50g을 넣고 중불에 달여서 하루에 한 번씩 고기와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통초 족다림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산 후에 모유 부족에 좋은 식약제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모유는 신생아를 위한 가장 좋은 음식이죠. 영양적으로도 좋고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모의 산후조리와 자궁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젖 먹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은 사실상 어때요? 이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동의보감에 따르면 기가 너무 약하면 젖이 줄어서 나오지 않고 기가 너무 항진되면 젖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젖을 자꾸 물리고 빨리면 젖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그 유두가 발달되지 않는다거나 함몰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젖이 처음에 잘 나오지 않더라도 자꾸 물리고 빨리게 되면 젖분비가 늘어납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젖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보통 출산 후에 한 7일에서 10일 정도에 나오는 그 초유, 노랗고 진하고 끈기가 있죠. 단백질, 미네랄, 면역항체, 항균성 물질 등이 풍부해서 아기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많아서 태변을 배출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초유는 꼭 먹여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젖분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젖분비가 과다해서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죠. 가만히 있는데도 젖이 줄줄 흐를 정도라면 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을 먹는 거 이거는 소양인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음인이라면 오히려 젖분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인삼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팩트체크입니다. 소양인의 젖분비 과다에는 엿기름을 권합니다. 엿기름 20 내지 40g을 볶아서 달인 후에 수시로 마시거나 식혜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모유 부족에 대해서 좋은 그런 식약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모유 부족과 또는 수유를 하는 데 있어서의 팩트체크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로 잘 기르시고 산모도 건강하게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